전교 꼴찌 서울대 가다. 고리들 지음. 챕터 9. 내 삶의 멘토와 모토. 큰 스승을 만나다.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는 대형 기록화를 그렸다. 윤봉길 의사의 기념 벽화를 서울대 조형연구소에서 맡아 그려서 양재동 기념관에 거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박성태 선생님은 나를 보조 연구원으로 받아주었기에 24m의 벽화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때 벽화 작업을 총지휘를 하시던 이종상 선생님과 친해졌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예술에 대해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이다. 선생님은 5,000원 지폐의 율곡이기와 5만원 지폐의 신사인당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창조학교의 멘토이며 석좌 교수님이다. 또 1977년부터 독도를 여러 문인들과 화가들과 다니면서 독도 그림을 그리고 독도에 관한 설화를 만들고 독도시를 쓰며 우리 문화의 둥지 속에 더 깊이 독도를 담는 문화 심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선생님은 독도 문화 심기 운동 본부를 이끌며 스토리텔링으로, 그림으로, 시로 독도와 친해지려는 것이다. 독도가 스스로 자신을 많이 그려주고 많이 놀아준 친구들의 땅이라고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다. 2008년에는 영국에서 발견된 1882년에 그려진 한국 최초의 태극기를 독도에 맨 처음 거는 행사에 함께할 민간단체로 독도 문화 심기 운동본부가 선정되기도 했다. 이종산 선생님은 가끔 자신을 독도교회 교주라고도 농담을 하시는데 독도를 예술로 친구 삼는 이들을 문화의병으로 부르며 그 문화의병들의 작품을 모아 서울대 박물관에서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교과서에 써도 혹시 나중에 독도가 국제적 분쟁 지역이 되어도 독도와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콘텐츠가 훨씬 많으면 자연스럽게 독도는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막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독도가 들어가는 역사 드라마, 영화, 창작 소설을 쓰거나 개인적으로 독도에 가서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하여 블로그에 많이 올린다면 독도에 대한 사랑과 콘텐츠는 자연스레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질보다 양이야. 늘 재주보다는 노력을 강조하는 이종산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문제를 하나 냈다. 직경 1cm 유리구슬을 평면한 바닥에서 10cm 높이로 쌓는 방법을 물었다. 난 답을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답은 간단했다. 구슬이 10cm 높이로 쌓일 때까지 수많은 구슬을 산처럼 계속 쌓는 것이다. 구슬 몇 가마니가 필요하겠지만 아주 미끄럽지 않은 보통의 바닥면에서 실험한다면 누구나 재현 가능할 방법이다. 위에 구슬을 쌓는 것과 관련된 창의력에 대한 실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다. 한 달의 시간을 주고 A 집단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발한 생각이나 가장 멋진 그림을 10가지만 해오라고 말하고 B 집단에는 참신한 생각이나 그림을 100개 이상 해오라고 말한다. A 집단은 여유있게 취미생활처럼 과제를 해도 되지만 B 집단은 일단 과제에 많은 양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데 압박감을 받으면 코르티솔이란 물질이 나와서 자발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린다. 엄한 교사들의 반평균이 더 좋을지는 몰라도 그런 반에 전교 1등이 거의 없는 이유도 코르티솔 때문이다. 공부를 즐기려면 압박감이 없어야 하는데 엄한 교사는 공부를 즐길 수 없게 만들어 오히려 우등생의 창의력과 자발성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나 예술가들은 취직이나 전속 계약을 잘 안 하며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또 낮보다는 조용한 밤에 창작을 한다. 밤은 경쟁 없이 혼자 일하는 편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코르티솔의 작용을 모르는 예술가라도 압박감이 창조력에 적인 것은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위 실험의 결과는 어떨까? 결과는 코르티솔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B 집단의 생각이나 작품이 더 창의적이라는 것이다. 양이 쌓이다 보면 양질의 아이디어가 결국 더 많이 나오는 것이다. A 집단의 과제물 20%가 전시할 만큼 멋지고 B 집단의 과제는 5%만 통과했다고 쳐도 2점 대 5점으로 B 집단이 3개의 멋진 과제물을 더 전시하게 된다. 이종산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노력을 요구했다. 재주가 아닌 덕을 늘 강조했다. 재승방덕. 박덕. 죄송합니다. 재승박덕. 재는 천재의 영감을, 덕은 둔재의 노력을 강조한 말씀이다. 덕은 스스로 자기에게 압박감을 주면서 통제를 하는 것으로 길러지는 미덕이다. 구슬을 10cm 쌓기 위해 드넓게 깔린 구슬을 상상해보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지식이 쌓여야 그 높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앞에 이 실험 결과는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내가 공부의 요령보다는 공부의 양을 늘리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부에 있어서는 양이 질을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다. 인간성을 무시한 주입식 교육이라도 양이 많이 쌓이면 결과적으로는 유리구슬 10cm를 쌓는 기적과 같은 창의성을 낳는다. 심한 압박이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바꾼다는 것은 과학이다. 그리고 물리적 압박과 심리적 압박, 삶에는 그것들을 느껴야 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 상식이며 또 삶의 재미이다. 어떤 목적을 추구할 때는 디스트레스가 주어질지라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성실하지 못한 법보다 적이 더 낫다라고 말한 셰익스피어의 심정과도 비슷할 것이다. 세상에 공부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이제는 내 경험들보다는 공부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자. 공부는 뭘까? 공부는 자신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스스로 예측하며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다. 간단하게는 선택이 바로 공부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늘 공부를 한다. 생물이 진화하거나 태어나고 죽어가는 이유는 DNA가 스스로 학습을 하며 변하기 때문이다. DNA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분자나 원자보다 작은 소립자나 촉근이 스스로 공부를 하며 변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부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모든 것에 공부 본능이 있다. 공부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려는 것이 공부다. 스스로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려 애쓰는 것이 공부다. 공부하는 모든 존재들은 변해가는 속도까지도 자신이 선택한다. 순간순간의 선택의 결과가 변화이며 선택을 유발하는 것은 의지다. 그 어떤 존재도 의지를 갖지 않을 수는 없다. 의지를 없애려 하는 것도 의지이며 의지가 없는 것도 의지이다. 의지는 우주의 기본적인 재료라서 온 우주가 다양한 색깔의 의지로 꽉 차 있다. 그러므로 의지가 전혀 없거나 아예 변하지 않는, 선택하지 않는 존재란 없다. 모든 존재는 어떤 의지나 의도에든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든 변해간다. 존재들은 어떤 의지에 영향을 받을지도 스스로 선택한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기를 선택하면 다른 사람이 선택한 의지에 영향을 받는다. 선택의 의지가 없다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변해가야 하는 수동적인 운명으로 빨려 들어간다. 사회에서는 이런 수동적 변화를 약자의 운명이라고 부른다. 어떻게든 어느 때든 자기와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해간다. 그 변화가 급격할지
또는 천천히 변해갈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공부란 별게 아니며 그저 변해가는 과정에 관한 모든 것일 뿐이다. 그래서 공부를 거부하는 것도 어떤 변화를 부르는 다른 종류의 공부일 뿐이다. 세상에 공부를 피할 방법은 없다. 우리 몸의 작은 단위부터 공부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한번 느껴보길 바란다. 자신의 손끝도 손톱도 지금 공부를 하며 자라고 있다. 심장도 매번 불규칙하게 뛰면서 미묘한 리듬을 재학습하며 음악을 공부하고 있다. 만일 심장이 카오스로부터 새로운 리듬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 심장은 멈추게 된다. 과학적으로도 카오스적인 리듬이 멈춤 심장은 늙은 심장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인간보다 큰 것이든 더 작은 것이든 본능적으로 공부를 한다. 다만 공부를 하는 강도와 속도가 다를 뿐이다.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그 공부 본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새들이 노래하는 것이 무슨 목적이 있을까 묻지 않는다. 그렇게 창조되었으므로 노래는 곧 그들의 즐거움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인간 정신이 하늘의 비밀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 끝났어요? 아니요. 지구인의 수준은 거기서 거기다. 난 어떤 책에서 지금 지구인의 수준은 우주적 평균으로 보면 100점 만점에 20점이란 얘기를 읽었다. 공감한다. 그 말은 지금 사회가 능력이 계급이 되는 세상이지만 아직 모험하고 공부할 분야가 많다는 뜻이고 지구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20점 전후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 지구인들은 모르는 게 아주 많다. 모든 분야의 학문에서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은 설명을 못한다. 성적으로 보면 누구나 비슷한 하위권 학생이다. 이런 방식의 상상은 매우 유용하다. 넓은 우주에서 명문대를 향한 경쟁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평균 20점의 지구인들은 좀 더 쉽게 공부의 본질을 맛보도록 하는 상상이다. 르네상스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과학적 지식은 현대 초등학교 우등생의 과학 상식보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부족하다. 앞으로 우리가 더 발견하고 더 발명하고 더 알고 더 기뻐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나는 우주와 신의 비밀을 많이 모르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 알게 될 기쁨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성적을 반해서 한국에서 지구에서 보지 말고 우주적으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알아가는 공부를 그저 꾸준히 하자. 지구인 모두를 하위권 학생들로 보고 그들의 업적을 딛고 조금만 더 산책하며 나아가자. 부디 꿈을 꿀 때는 최소한 지구의 중력권은 벗어나보자. 인간은 지금의 자신보다 무한히 위대하다. 니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 나에게 현실적이 되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이든 평균적인 노력 이상을 못하는 놈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그대들의 생각보다는 더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내 노력의 크기는 나의 꿈과 함께 항상 커질 것이다. 라고. 고리들. 끝났죠? 네.